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장기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50일이 조금 넘은 시점입니다. 정확히는 57일째 되는 날인데요. 오늘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다이어트를 약 2달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량은 늘어난 상승 다이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다이어트 기간 동안 얼만큼의 변화가 있었고 제가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눈바디 상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50일이 지나니 저의 아랫배를 감싸고 있던 지방들이 많이 제거가 되어서 드디어 복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뱃살이 빠진 것뿐만 아니라 저는 살이 찌면 이 턱 부분에 살이 많이 찌는 편인데 저의 턱 아래에 붙어있던 지방도 많이 빠졌고요. 저의 팔뚝살, 억밑살, 등살 등등 전체적으로 몸이 한층 얇아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근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체지방률이 궁금해서 인바디도 측정을 해봤더니 체지방률은 20.6%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체지방률이 약 20% 정도의 몸 컨디션이 지방도 적당히 있으면서 옷을 입었을 때 옷태도 좋고 복근도 살짝살짝 보이는 탄탄한 몸 상태인 것 같아서 딱 이 정도의 몸을 유지하는 걸 선호합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현재 2023년 봄에 피트니스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라서 지금의 상태에서 근육은 늘리고 지방은 더 뺄 예정인데 대회 준비가 아니라면 지금 다이어트를 종료하고 현재 지금 시점의 몸을 유지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장기 다이어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점 중에 하나는 다이어트를 할 때 너무 적은 칼로리의 식단을 하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처음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겠다고 다이어트를 했을 때 하루에 1000칼로리보다 적은 800에서 900칼로리 정도의 식단을 먹으면서 고구마도 칼로리가 높다고 단호박으로 식단을 꾸려서 칼로리에 대한 강박이 생기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해봤었어요. 그때 부작용도 많이 얻고 깨달은 것도 많아서 요즘에는 하루 평균 1500칼로리 정도의 음식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그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먹지만 다이어트 효과는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기초대사량보다 못한 1000칼로리 미만의 식단을 했을 때도 체중은 줄어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의 몸에서 지방도 빠지고 근육도 빠지면서 몸이 굶고 기아 상태가 되면서 체중이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은 점점 기아 상태가 되어갔고 그 이후에는 매우 적은 양의 음식만 먹어도 몸에서는 꾹꾹 눌러 담아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즘은 기초대사량보다 높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으면서 운동으로 지방을 태우고 근육량은 늘리는 방식의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대비 무거운 근육은 안 빠지고 심지어 근육량은 늘어나서 체중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폭은 크지 않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커서 다이어트 효과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이 2kg 빠지고 근육이 3kg 빠진 몸에 비해서 지방이 2kg 빠지고 근육은 빠지지 않는 몸이 체중은 더 나가지만 더 예쁘고 탄탄해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5일차에 측정했던 인바디 자료인데요. 이때 저의 체중은 57.5kg에 체지방량은 15.1kg, 체지방률은 26.3%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측정한 인바디 자료에서는 체중은 54.2kg, 체지방량은 11.2kg, 체지방률은 20.6%입니다. 체지방은 빠졌지만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약 50일 동안 체중을 수치로만 보면 3.3kg 밖에 안 빠졌습니다. 제가 3.3kg 밖에 안 빠졌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요새는 워낙 한 달 만에 10kg 빼기, 급진급방, 일주일 만에 5kg 빼기 등 자극적이고 달콤해 보이는 다이어트 정보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50일 동안 3.3kg이라고 하면 비교적 너무 적은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3kg 밖에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다이어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의 몸에 차있는 수분을 조절하고 식단을 극단적으로 먹으면 지방도 빠지고 근육도 빠지면서 일주일 만에 체중을 5kg을 뺄 수 있겠지만 제가 일주일 만에 5kg을 빼고
한 달 만에 10kg을 빼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다이어트를 아예 하지 않아서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게 몸을 더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12일째인 11월 18일 영상인데요. 이 당시 저의 허리둘레는 65cm였고 저의 체중은 56.5kg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45일 뒤인 오늘 영상을 보면 허리둘레는 58cm이고 체중은 54.2kg입니다. 두 자료를 비교해보면 영상의 기간 차이는 45일인데 45일 동안 체중은 불과 2.3kg 밖에 변화가 없지만 허리둘레는 약 7cm가 줄어들었습니다. 몸의 근육량이 늘고 체지방량은 줄어들면서 수치적으로 체중은 2.3kg 밖에 빠지지 않았지만 허리둘레가 7cm가 빠졌다는 건 저의 뱃살로 잡히던 이만큼의 지방이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뱃살에서만 지방둘레가 7cm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팔뚝살, 등살 등등 몸 전체적인 지방도 당연히 같이 빠졌기 때문에 체중의 변화 대비 많은 양의 지방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오늘 영상의 요지는 자극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넘치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극적인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자극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끌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건강과 직결된 다이어트만큼은 단순하게 체중계가 보여주는 숫자의 변화는 느리더라도 내실 있고 건강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제가 칼로리 설정은 어떻게 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은 어떻게 나눠서 무엇을 어떻게 식단으로 먹고 있는지, 운동은 얼마만큼 하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계획하는 시점인데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다이어트는 느려 보이지만 내실 있는 다이어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처음엔 느려 보였던 다이어트가 마지막에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다이어트 방법이었구나 라고 느끼는 다이어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고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waited for so long, but what if it goes wrong?